2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 배경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대상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이 보험의 연역을 또 살펴볼 건데, 저희가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1년도에 그 대통령 축사에서 8.15 축사에서 노인분들이 많아지면 이거에 맞춰서 뭐 새로운 거를 조금 도입을 해 보겠다라고 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도입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2003년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노인 요양 보장을 하기 위한 추진 기획단이 설치가 돼서 이 추진 기획단이 이제 뭐 그 전 세계에 노인분들을 위한 보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유럽, 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에 진입했던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어떤 보험들이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법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배워왔고요. 그러면서 그 법에 맞춰서 2007년 4월에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이 됐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회보장에서도 이제 배웠다시피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케이드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에 맡은 뭐 개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진 게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인데요. 그래서 2007년 4월에 만들어지고 2008년 7월에 시행이 됐고요. 이제 우리 앞에서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이 장기 요양 요원 중에 주 요원이 요양보호사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를 발급하는 이제 운영하는 뭐 이런 이제 그 기관이라던가 교육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가 2013년 12월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해가지고 1년에 8시간씩 이 추가 교육을 실시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대상자분들이 장기 요양 그 대상자분들이 3등급까지가 있었는데 2014년이 되면서 이 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지금 현재는 인지지원 등급까지 해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 플러스 인지지원 등급으로 이렇게 개편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 기본적으로는 3등급이었던 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단에서 2014년 11월에 서울요양원이라는 걸 개원을 해가지고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이 2014년도에 개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도에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주 대상자는 죄송해요. 노인인데 2015년도에 가족 상담 지원 제도. 그래서 어떤 이제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 상담, 그리고 우리 앞에서 잠깐 그 사회의 그 환경에서 보시면 노인분들이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불평등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가 노인 학대에서 보시면 노인 학대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노인 학대 피해자는 당연히 노인이겠죠. 근데 노인 학대도 그렇고 아동 학대도 그렇고 가해자의 거의 대부분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상담을 조금 해주는 이런 시범 사업이 2015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통합재가라는 시범 사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치매 전담 장기 요양 기관이 도입이 되면서 요양보호사 중에 또 치매 교육을 받아서 인지 지원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그해 11월에 요양시설, 그러니까 시설의 건강관리 차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되는 시범 사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앞에 13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이 실시가 됐는데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2024년도부터는 보수교육이라는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 보통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물리치료사도 그렇고 다 1년에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도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법이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보험의 기본 원칙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범 사업이라던가 시행령 이런 것들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주로 하게 되고요. 또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공단,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장기요양보험료도 이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급이 되는 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보험자는 공단이 되고요. 또 가입자, 가입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건강보험에 맞춰서 가입자 기준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이제 가입자가 돼서 해당이 되면,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가입자 기억하시죠?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이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대상자가 되는데, 이 항에도 불구하고 이 제3항에도 불구를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나는 이거에 맞춰서 나도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의 징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5대 보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 사업에 의해서 공단은 그 전에 4대 보험에 가입됐던 사람들에다가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징수할 때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를 구분해서 고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 내 월급에서 이제 기본적인 세금, 그 다음에 5대 보험료가 다 이제 제외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자세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보면 이제 보험료 얼마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험자가 건강보험공단이기는 하지만 이제 같이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같이 내기는 하지만 구분해서 고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는 조그맣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 징수가 되기는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각각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뭐 건강보험료가 조금 적자다라고 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로 대체를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료의 적정 수준에 맞춰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운영이 되게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앞에서 건강보험 제도와는 별개로 독립회계도 해야 되고 뭐 각각 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별개의 제도로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운영기관이 두 개가 되면 소모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 보험자하고 관리 운영기관을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가 되었다. 일원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그 별도의 법이고 별도의 독립회계를 갖고 있다. 자,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앞에서 재원 조달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험료를 조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고 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 방식은 똑같죠. 그리고 수급 대상자는 그 65세 이상 플러스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그러니까 장애인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은 장애인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 수급 대상자분들은 노인분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논란이 되는 게 65세 미만의 장애인분들이 그 장애인 복지법에서 혜택을 받으시다가, 그러니까 수급이 되시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논란이 되기는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제도하고 별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법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하고 분리 운영이 돼서 노인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등급 구분이 없잖아요.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건강보험이냐, 의료급여냐, 기초생활수급자이시냐, 그래서 대상자의,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재정 상태에 맞춰서 구분이 되는데,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등급, 그래서 1등급 같은 경우는 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또 3, 4등급 같은 경우는 일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5등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요 장기 요양 급여가 운영이 되고 또 장기 요양 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별도 운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환자의 상태나 경제적 상태를 보게 되는 거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요양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달리 운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사회보험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보험 방식이다 보니까 일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부가 방식이 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국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공적 구조 방식, 그래서 이제 우리 공적 부조라고도 하고 공공부조라는 말도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건강보험 플러스 의료급여의 중간 범위가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요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 요 차이가 건강보험하고 조금 다른 이런 차이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재원 조달. 그래서 앞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낸 보험료로 이 재원 조달이 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내는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가입자가 된단 말이에요. 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하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이제 부과를 하고 우리가 이제 내게 되는데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를 통합해서 징수를 하기는 하지만 구분해서 고지를 한다. 그리고 각각 독립적 회계를 갖고 있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각 회계 처리는 하기는 하지만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같은 경우는 이 건강보험료액에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을 할 때 요 장기요양보험료율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건강보험료가 달랐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심의에 거쳐서 얘 같은 경우 보험료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보험료가 이제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근데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도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료 대비 몇 %다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는 그렇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해당 연도에 대해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 대상자분들이 등급에 따라서 월 한도 이용액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뒤에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장기요양보험료의 예상 수입액 그래서 전체 필요한 금액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에서 매년, 그러니까 매달 또는 이제 매년 공단에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대상자에게 1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일부분은 본인 부담금 또 일부분은 공단에서 보험료가 이제 충당이 되는데 그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 계시죠. 의료급여 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도 다른데 이 장기요양보험료도 좀 다르게 돼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에 일부분, 그 다음에 저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시려면 이제 공단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은 이 의사소견서에 해당하는 발급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대상자분들이 방문간호를 신청을 하실 때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 이런 것들도 지자체나 국가에서 여기 보시면 전액을 이제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것처럼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도 본인 부담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차액, 그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차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이거는 기본적인 건강보험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급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재가급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설급여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특별현금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급여의 15%.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100만 원 중에 15만 원. 그러니까 재가급여인 경우에는 그렇게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시설, 우리 요양시설이라던가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는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20만 원은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자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 1종이 있고 2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 본인 부담금도 그 종별에 따라 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또 달라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60%, 그래서 보통 40에서 60% 정도가 이제 적게 내시는 이런 분들이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 일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준하시는 분들은 재가 내시고 시설은 20%, 의료급여 수급자이신 분들은 보통 40에서 60% 정도 감경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 감경이다라고 하면 재가급여는 7.5%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시설 같은 경우는 20%에 50%인 10%만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액 본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도 100대 100에 해당하는 게 있고 비급여가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이제 전액 본인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구분을 이제 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재가센터라든지 요양시설에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얘도 우리가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를 할 때 본인 부담금은 몇 %인지 그리고 이 수급급여 비용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본인의 전액 부담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을 보시면 이 건강보험 아닌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따라서 급여 범위라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급여 범위에서 보시면 뭐 재가 급여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방문 간호는 급여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자분들이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인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요양이용 계획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대상자분들이 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증이 있잖아요. 갖고 다니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증을 공단으로부터 발급을 받는데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증과 비슷한 이 장기요양 인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분들이
이 대상자 분이 제가 급여를 받겠다, 아니면 시설 급여를 받겠다, 이런 이제 급여의 종류가 있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별 요양이용 계획서에 보시면 뭐 복지용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분한테 제공돼야 되는 서비스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다른 것들을 선택을 해서 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이것도 전액 본인 부담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월 한도 이용액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월 한도 이용액이 현재 얼만큼 책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1등급이신 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이제 100만 원인데 한 어르신이 120만 원을 쓰셨다라고 하면 20만 원이 초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과되는 그 급여 비용은 이제 전액 본인 부담이다. 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대상자 분들이 하루에 방문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예, 보험으로 혜택을 받아서. 근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3시간이 아니라 5시간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2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 예,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면 식사 재료비, 우리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식대 50%를 본인 부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뭐 요양시설에 뭐 입소를 하셨을 때 들어가는 식사 재료비라든지, 그러니까 식대가 아니라 재료비, 그 다음에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 그래서 요양시설도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고 뭐 특실이 있고 이런 이제 요양시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상급 침실 이용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뭐 만약에 대상자분이 나는 여럿이 같은 방을 쓰기가 좀 어렵다, 나는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지냈기 때문에 1인실을 쓰고 싶다, 특실을 쓰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이 그 비급여 항목에 들어가서 100% 본인 부담을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미용비 해가지고 그 요양시설에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뭐 남자분들 머리를 깎으신다던가 여자분들 뭐 머리도 깎으시고 뭐 파마를 하신다던가 이랬을 때 요것도 비급여 항목에 들어갑니다. 물론 뭐 요양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요양시설에 이 미용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요 급여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한 건당 얼마씩 이렇게 해가지고 비급여 항목으로 또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고시한 비용,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거동이 가능한 그 대상자분들이 또 이제 외출을 나와서 사용하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상생활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보험료로 충당하기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본인 부담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이제 뭐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액 본인 부담 항목에 따른 비용은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 비급여 말고요.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도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그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이라던가 전액 본인 부담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시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식대라던가 뭐 특식이라던가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도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운영 체계를 살펴볼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양기관, 그래서 뭐 재가센터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요양기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단이 있죠. 네,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를 하고 심사는 심사평가원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보험 가입자가 되겠죠. 보험료를 내는 보험 가입자가 있고 모든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 체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공단에다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거고 혜택을 받을 때는 요양기관에서 혜택을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정책이 바뀔 때마다는 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결정을 해서 수가라든지 급여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되겠죠. 자, 얘에 관한 것은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